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헌재에서 말이죠. 매우 중요한 지금 사안이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께도 잘 아시겠죠. 제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국민대 법대 학장인 이호선 교수가 말이죠. 이 사전투표할 때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그때그때 찍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인쇄돼 나온 걸 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 용지를 얼마든지 뭐 복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 뭐 인쇄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선거의 요인이 대거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거법하고요, 선거관리위의 규칙으로 돼 있는데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의 일개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성이 있다. 이거를 헌재 소송을 제기했는데 요거를요 본안 심리로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2월 3일 선거, 5월 29일 사전 선거 전에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거는 부정선거를 없애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지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호선 교수가 이거를 법률적으로 우연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선관위에서는요, 그동안에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사전투표할 때 그러면 줄이 계속, 왜냐면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 기술적인 이유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다른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말이죠. 이거 안 돼. 이건 우연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감시단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획기적인 조치로 넘어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조성을 해야 돼요. 헌재에서 이거는 반드시 인용해 달라. 자, 그래서 이호선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우선 상위 선거법, 이 일개 규칙이 선거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선거법이 상위법이니까.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 그 다음에 위임 입법의 한계, 이거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는데 김대남 행정관,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서 이재명 선대위로 들어간 최초의 인물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다. 근데 김대남이는요, 작년 7월 달에 한참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서울의 소리하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또 접촉하고 그러면서 한동훈이를 때려달라. 이런 그 의혹의 중심 인물이 이 사람이고요. 서울 보증보험에 아주 고위 임원으로 들어가서 또 그때도 논란이 많아갖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어. 뭐 대여섯 시간만이라도. 그래서 논란을 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김대남, 그때 작년부터 논란이 많았던 김대남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제외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이까지 나서서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 누가 어떤 절차로 이 김대남이라는 문제의 인물을 아무리 통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영입을 했느냐.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벌집 쑤시듯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함익병, 이 의사잖아요. 함익병, 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은 분이죠. 이분이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의혹과 관련해서 50대 이상이면 룸사롱 안 가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다 가본 것이지. 이거가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쟁점화시키고 있어요. 쟁점화. 왜냐? 쟁점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지기현 판사 룸사롱 접대를 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함익병 지금 선대위원장이 그거 뭐 50대 이상이면 안 가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가봤지. 이렇게 되니까 그걸로 해서 내란 세력으로다가 몰아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쟁점으로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누가 보더라도 대충 들어보면 말이 또 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까지 나서서 그거는 이 함익병 이 위원장이 그야말로 본인이 이제 병원을 크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을 얘기한 것이지 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꼬리 자리기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22일이니까
지금 선거가 이제 딱 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보수 결집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김문수 후보로 압도적인 역전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를 없애면 우리가 더 이길 수 있다. 이런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요 내용은 지금 이제 뉴델리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델리에서요, 지금 헌재 관련 동향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된 걸로 투표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하나씩 도장을 찍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도장을 찍어라.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일관된 주장이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몇 호 투표관리관 딱 해가지고 이게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게 법에 맞는 거예요. 근데 도장을 안 찍고 이거를 아예 인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쇄. 그러니까 이 인쇄된 거, 이거 얼마든지 이 투표용지를 많이 무더기로 인쇄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요즘 인쇄술이 좋냐고요.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이 안 한 경우도 되고,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도 있고, 이 부정선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투표관리관. 그 자리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주면 이거는 뭐 인주가 아주 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전투표에서의 부정 요인이 굉장히 주는 것이죠. 이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쇄한 거 이거는 우연이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분이 누구냐? 그게 이제 국민대의학의 법대학장인 이호선 교수. 이분은 이제 헌법학회 부회장까지 지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요, 이제 헌재에서 오늘 뉴델리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요게 이 헌법 소원 사건을 갖다가 지난 20일 날 제3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정형식이에요. 여기에 회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헌재가 이렇게 회부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선관위의 이 관련 규칙이, 그러니까 이제 인쇄도 돼 이런 해당 규칙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런 취지의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안 회부라고 하는 것은 헌재가 요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이호선 교수는요, 이거와 함께 사전투표를 못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가처분 신청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가 5월 29일 시작이 되니까, 이거 사전투표 못하게 하려면 그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선관위 규칙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 158조 제3항에 위배된다. 예, 인쇄 날인을 허용한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일개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개 규칙이 상위법인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이건 우연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항은 상위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우위의 원칙, 규칙보다는 법률이 우위잖아요.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우연적 규정이다. 이게 이호선 교수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인쇄 날인의 경우에는요, 투표지가 실제로 정말 발급된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관리관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나지 않더라도 투표용지가 이미 발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도 또 추가로 발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요인이 큰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유권자 명의로 여러 장이 출력되거나 또는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호선 학장은요, 이 문제의 선관위 규칙이 바로 뭐냐? 이번 대선에서 국내 기본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할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전투표를 이전에 해당 규칙의 효력을 멈춰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만약 이번 규칙대로 선거가 치러져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헌재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오늘요, 사전투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금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지금 이호선 교수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하고는 성격이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헌재 이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장을 직접 찍어라, 이거를 강제하도록
헌재에서 인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용 판결을 내리도록 우리가 여론몰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오늘 나온 이 가처분 신청의 기각은 뭐냐. 바로,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투표자의 바코드를 이용해서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거다. 예, 바코드. 예. 이거는 비밀 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또 본 투표보다 일찍 지냈는 만큼 유권자들이 가진 정보가 균형하지 않아서 평등 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 예, 바코드가 있으니까 누가 투표했는지 안다는 측면에서 비밀 투표, 비밀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리고요, 이제 사전 투표는 본 투표 이전에 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 정보 훨씬 작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평등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호선 교수가 얘기한 대로 선관위의 통합선거의 명부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 이것도 부정선거의 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결정,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번에는요, 이 김대남 영입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김대남 영입은 바로 뭐냐? 김대남 영입은요, 본래 민주당 당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 가입은 안 한 상태에서 선대위에 합류를 했고,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선대위에서요, 중앙민주당 수준대위에서 공식 직책까지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임명이 돼서 어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언론에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민주당 선대위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용산 인사가 들어왔네? 이게 첫 번째 사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에는요, 김행정관이 김대남이가 자원해서 민주당을 돕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할 적에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상당히 실망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어제 이제 민주당 선대위 부본부장으로 이게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김대남이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야기한 인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 7월에 한참 한동훈이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할 때 논란이 많이 되고, 그 악마의 과정에 있었던 책임자 중에 하나가 김대남이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계속 공격의 소재로, 공격의 대상 인물로 올라왔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김대남이가 작년 7월 달에 말이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에 대한 공격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요. 왜냐?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을 해서 한동훈이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이가 난리를 치니까 김대남이를 사퇴를 시켰어요. 사퇴하고 나니까 그냥 집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SGI 서울보증공업에 무려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행정관이 어떻게 상임감사위원이라는, 그 당시 봉급이 상임감사위원 봉급이요, 연봉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특혜고, 그야말로 그 서울보증보험회사의 그 낙하산 인사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바람에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명이 됐다가 바로 또 사퇴를 하게 됐어요. 이런 논란이 야기가 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부적으로 이게 논란이 많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라버리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김대남이가 이제 입장문을 내놨어요. 본인은 깊은 숙고 끝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참여 결정을 공식 처리한다. 저는 진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이제는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지도자에게 힘이 모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 통합에 대한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대위 참여를 제안하신 분들의 진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다. 어렵고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며 조용히 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나지가 않죠.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이제 중도 보수 이런 인물들을 지금 많이 영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영입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영입해 가려고 하는 인사들의 논란이 또 이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태죠. 예,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인데, 그래서 이병태 교수가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재명을 돕겠어.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하루 만에 안 돼. 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민당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논란이 있었다. 물론 무혐의 처벌을 받긴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자, 김대남 논란, 그 다음에 이병태 교수 논란. 자, 이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정성호 국가인재위원장, 이 정성호도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유능한 분들을 발굴하는 게 제1이고 전 정권에서 구설수가 있던 분들을 모시는 게 제1은 아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재명은 오늘 양산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정당이라는 것이 반드시 진보적 색채만 따지고 국가 경영을 할 수는 없다. 보수 성향 인사도 진보 인사도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들만 모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란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다 갈아내면 뭐가 남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금 보도가 되는 걸 보면은 이제 양산에서 송기인 신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송기인 신부를 만나고 나서 얘기한 걸 보면은 상당히 세게 문책까지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느냐. 이재명이가 말이죠. 선대위의 진상이 실제로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필요하면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방지책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놨다. 예, 이렇게 입장을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찢어서 싸우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고하는 다른 정당보다는 통합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의 더 나은 모습을 지켜봐달라. 여기서도 또 국민힘을 때리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기승전 국민의힘을 악마화하는 이재명의 이 치밀함. 여러분들 질리지 않습니까? 질리시죠? 예. 자, 그래서 이 김대남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지금 논란거리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예,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통합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 지금 이런 지금 이재명이가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무소속 김종민이 지금 세종에서 됐잖아요. 예, 본래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었는데 이게 반명으로 찍혀갖고 나왔었죠. 복당시킬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런 논의들은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아직 진척이 없다.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일 같지도 않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외연 확장, 중도 보수 인사들의 무분별한 영입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상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이 본 방송을 마치겠고,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는요,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 룸사롱과 관련된 이 함익병 선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논란.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하루 종일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총통지우가 보인다고 하는 조선일보의 사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의 공동 유세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